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오늘은 배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날, 지난번에 찾아왔던 수로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지난번 낚시에서는 제가 목표했던 대상어종을 낚시를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꼭 대상어종을 꼭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한 8시 반쯤 수로에 도착을 했고요. 자, 좌대를 꼼꼼하고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요. 자, 우측에 낚시하시는 분 한 분 말고는 이 수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 보통 제가 다니는 수로가 배수한 다음날 조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로는 계속적으로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배수를 하면 또 물이 차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오를 때 조항이 좋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 하늘이 영상에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수로 낚시,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수를 했지만 그래도 수심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석축 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낚싯대 길이만큼 수심이 깊어집니다. 찌를 끝까지 올려야 바닥에 닿는 그 정도 수심이고요. 거의 한 18척이 넘어가야 이제 조금 남는 그런 수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작은 12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로낚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절에 따라서 붕어들이 움직이는 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척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낚싯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로낚시에서는 그 길이 하나 차이로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붕어들이 움직이는 그 수심층이 아주 중요한데, 자,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굉장히 쌀쌀해졌기 때문에 수온이 좀 지난번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긴 데가 유리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다 올렸는데? 아, 끝까지 올리니까 살짝 닿네. 와, 완전히 한 15척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낚싯대를 폈으니까 한번 조금이라도 밥질을 해보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도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 붕어들이 더 깊은 곳에 있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제가 대상으로 하는 이 대물 떡붕어는 아직까지는 좀 짧은 데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12척으로 시작을 먼저 했고요. 자, 지금 바닥에 한 바늘 닿기 정도로 닿으면 오늘은 대류가 심하지 않습니다. 어제 배수를 하고 이제 서서히 오름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는데
건드리는데 잡아냐? 어? 아, 오, 어이씨, 잡아 같은데. 어이, 자, 꾸준히 밥질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입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후킹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잘 보세요. 오, 보셨나요? 짧은 데에 있는 게 지금 이수심층이 맞는데 가까이 있는데 12척 이게 맞거든. 지금 낚싯대가 고개가 앞에서 놓는 딱 지금 G 라인에서 올라오는데 자, 떡붕어 한 마리가 제 찌서는데 바로 앞에서 네,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지금 떡붕어들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붕어들이 점프하는 그 위치 정도. 네. 그게 지금 제 찌 바로 근처거든요. 아, 어느 정도 맞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목내림 중에 건드림이 조금씩 있죠. 네. 자, 수로낚시는 이 목내림 중에 건드림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 솔리드 톱 엣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대류를 타고 좀 흐르고 있지만 되돌림. 오, 히트. 널 줄 알았다. 범인은 자, 아까 들어오던 그 입질들이 네, 이 강준치였네요. 자, 지금도 한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또 한 번의 붕어가 제 앞에서 점프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 떡붕어가 굉장히 가까이서 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붕어가 무조건 가까운 데 있다. 제가 지금 12척을 쓰고 있는데 더 긴 데로 바꿀까 하면서 뭐 척수도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더 가까운 곳, 그래서 10척, 11척, 네. 아, 느낌이 그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수로 낚시는 대류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되고요. 지금은 네, 한 바늘 닫기 상태에서 살짝 우측으로 대류가 밀리고 있죠. 자, 되돌림. 히트. 근데 또 너야? 자, 12척에 또 준치 파티네 파티. 강준치가. 우와 겁내 크다 씨. 우와. 자, 이 정도면 낚싯대 바꿔야죠. 네, 앞에서 붕어가 점프를 하는데도 지금 강준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가까이 있다라는 판단에 자, 낚싯대를
10.5척으로 확 줄입니다. 네, 12척에서 10.5척으로 줄여서 자, 대상 어종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로낚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낚싯대 척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붕어가 앞에서 띄워주기 때문에 지금 붕어는 들어왔다 라고 판단이 돼서 네, 기대감을 가지고 낚싯대를 바꿔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5척으로 바꿨을 때는요, 떡밥을 풀로 던지면 경사면에서 앞으로 툭 꺼집니다. 그래서 아예 찌가 잠겨버리죠. 찌를 끝까지 올렸는데도. 자, 이런 경우에는 살짝 들었다 놓으면은 네, 그 떡밥이 그 경사면에 살짝 얹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한목이 탁 나오거든요. 어우, 뭐야 씨. 입질. 어우. 자, 10.5촉으로 바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네. 자, 저렇게 찌를 끝까지 올렸는데도 저런 어떤 바닥 상황이라면 네, 지금처럼 점초척을 한 다음에 찌가 잠겨도 그 잠긴 거를 살짝 들었다 놔서 경사면에 살짝 올려주면은 네, 저런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떡붕어를 잡게 해준 가장 좋았던 그 투척과 이 고폐질의 움직임이었다고 보면 좋고요. 자, 지금도 살짝 얹어졌죠. 네. 아씨 왜 안 달려. 자,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호킹이 잘 되지 않고 있죠. 네. 아 뭔데 이거 돌아버리겠네 정말. 자, 밥 사이즈를 계속 줄이고 밥의 물성도 맞추고 이 붕어가 움직이는 층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후킹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대류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측으로. 네. 바닥에 한 바늘이 닿아도 흐르죠. 네. 위에서 찌가 흘러가고 채비도 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구간에 딱 가면은 이제 멈추는데 건드림이 조금씩 있죠. 히트. 자, 10.5척으로 바꾸고 토종붕어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붕어가 움직이는 층에 많이 가까워졌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집중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수로낚시는 밑걸림이 없는 구간을 찾는 게 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네.
목줄도 좀 많이 헌납을 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해야 되고. 히트. 힘쓴다. 이건 발갱이가 나오냐? 자, 발갱이가 나오네요. 발갱이가. 아유. 자, 지금 떡붕어가 가까이서 활동하는 게 확실히 제 눈에 목격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주면 나온다, 네, 이 생각을 하고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토종붕어와 발갱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제가 목적하는 대상어종 대물 떡붕어를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은. 네. 자, 지금도 깊이 목내림 돼서 안 보이는 찌를 제가 살짝 낚싯대를 들었다 놔서 그 경사면에 살짝 떡밥을 올렸죠. 네. 저렇게 근데 너무 확 들어 올리는 것보다 살짝 들었다 놔서 경사면에 놔주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내려갈 때 붕어가 위층에서 밥을 보고 따라 내려왔는데 저렇게 살짝 들었다가 경사면에 놨을 때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자, 지금도 건드림 나오죠. 네. 뭔가 있어요. 네, 있는데 내려갈 때부터 터치나 건드림이 나오고, 저렇게 살짝 들었다 경사면에 놔줬을 때 그 건드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바로바로 딱딱 먹어주질 않습니다. 네. 보통 활성도가 좋은 붕어라면 저 정도 따라 내려와서 그 원하는 위치에 놔줬을 때 바로 먹어주는데, 자, 지금도 아주 움찔움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찌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한두 마디 그냥 사라지는 그런 입질에는 후킹이 되지 않고, 그건 이제 줄을 건드린다고 봐야 되고요. 붕어는 분명히 지금 떡밥을 따라 내려와서 떡밥 주변에 있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찌낚시이기 때문에 찌로 그런 움직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되돌림이 나왔고요. 자, 상층부에는 피레미와 살치가 찌를 툭툭 치고 있고, 저 와중에 예민한 입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히트! 와, 입질 너무 약하다. 근데 제가 그걸 챘죠. 오, 옆으로 막 째요. 자, 한순간에 저 짧은 입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 떡이다. 오, 바로 이 맛이지. 우와. 근데 크다. 우와. 자, 바로 이 맛입니다. 재미난 수로낚시. 와, 사이즈. 빵이. 우와.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몇 번을 바꾼 줄 아냐? 자, 떡붕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죠. 이게 이 수로의 떡붕어의 채색입니다. 네. 야. 따스.
사이즈 좋다. 우. 좋아요, 좋아요. 연타 해보자, 연타. 자, 떡붕어는 혼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연타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자, 또 똑같이 살짝 들어서 경사면에 놔주는 거. 네. 그 상태에서 그 어떤 움직임도 주지 않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네. 자, 지금도 되돌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건드림이 나오고 있죠. 네. 히트. 오, 힘세 보소. 자, 이번에도 떡붕어 같습니다. 아깝다. 자, 몸에 걸려서 올라오다 빠집니다. 야, 어렵네요. 있는데 시키고 찔렀네. 분명히 먹이 주변에서 있고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걸면 빠집니다. 예민하다, 예민해. 자, 지금부터 보는 찌 움직임을 보시면 얼마나 예민하고 안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 먹지를 않아. 바닥에서 살짝 떠있을랑 말랑 요런 느낌에서 지금 나오는데, 야, 탁팍 먹지를 않네. 역시 까칠해. 자, 붕어들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이 떡붕어가 바닥권에 있는데 바닥에 완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석축에서 살짝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떠 있는 게 거의 뭐 한 5cm, 10cm? 네. 근데 바닥에서 띄웠을 때는 아예 건드림이 나오지 않고요. 제가 지금 낚싯대 조작을 하는 것처럼 잠겼다가 살짝 들었다가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그때 건드림이 나오고 입질을 하거든요. 자, 그 말은 석축에서 떡밥을 보고 그거를 살짝 흥미를 느껴서 먹는 그 과정까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통 활성도가 좋으면 내려갈 때 확 먹거나 뭐 살짝 띄워서 딱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받치고 내려가는데. 자, 내려갈 때 한번 받치잖아요. 네. 그래, 먹어라. 먹어. 자, 먹으라고 아주 그냥 주문을 외우는데도 붕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따라 내려왔거든요. 먹어라. 있는데 고기가. 자, 내려갈 때 터치감이 나오면서 건드림이 나오고 뭐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낚시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시나 띄웠을 때는 반응이 없고 지금처럼 건드림이 나오면서 바닥에 내려갔을 때 바닥에 먹이가 살짝 닿았을 때 그제서야 건드림과 입질이 연결됩니다. 우와. 까칠하다, 까칠해. 자, 저런 사라지는 입질은 거의 줄을 건드리는 입질처럼 안 달리고요. 자, 저렇게 피레미가 그 위층에 같이 섞여 있고, 쉽지 않습니다, 낚시가. 그래서 제가 목줄을 뭐 지금 40에 50을 주고 있는데 목줄을 좀 늘려봤는데도 여전히 반응은 의미가 없고, 지금 물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낚시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 먹는 붕어들을 먹게 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자 지금도 점투척으로 해서 경사면에 살짝 올려놨죠. 네. 자 아이씨. 따라 우와. 내려와서 찍어 움직였는데 이거 봐. 와, 떡붕어 비늘 나오네. 자, 왜 안 먹고 주변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정말. 안 먹는다는 게 저런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이요. 아, 고기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 나오고 나서는 먹이 활동을 또 안 하네요. 시간대가 지금 딱 안 먹을 시간대긴 한데 그래도 지금 건드림이 다 붕어인데 와, 살짝 지금 바닥에서 떠 있거든요. 근데도 자, 바닥에 살짝 떠 있지만 띄운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네, 다 확인해봤고 결국에는 바닥에 살짝 닿은 상태가 돼야 건드림이 나오고 입질로 연동이 됩니다. 야, 자, 고기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수류 때문에 찌가 살짝 잠기죠. 네, 그렇죠. 이 건드림이라는 게 저런 겁니다. 좀 먹어줘야 되는데. 뭐야? 불었네. 아이고, 슬리퍼 떠내려갈 뻔했네. 물이 왜 이렇게 불었어? 자, 석축 위에 올려놨던 슬리퍼가 물 위에 떠 있네요. 네, 물도 많이 불고 있고 날씨도 뜨거워서 네, 파라솔도 쳐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붕어가 들어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끝까지 해야죠. 자, 목내림 속도 좋고요. 자, 거의 목내림 끝날 때쯤에 살짝 건드림이 나옵니다. 붕어거든요. 자, 저 상태에서 잠긴 찌를 살짝 들었다 놔주면 네, 딱 경사면에 올라갑니다. 자, 저 상태에서 건드림과 입질까지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다 놓으면요, 반응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네, 이 자연지 수로 노지 떡붕어들이 정말 안 먹을 때는 아예 먹질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저 상태에서 찌를 주시하면서 건드림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분명히 붕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라 내려왔고 먹이 옆에 있거든요.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물속 상황을. 자, 먹이 옆에서 우물쭈물 건드림. 히트! 와, 야. 진짜 숨쉬기조차 어렵다. 자, 걸었을 때 순간 처박는 게 떡붕어 같죠?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점입질. 하하. 떡이냐 토종이냐 토종이냐 나와라. 떡이다. 예, 또 떡이다. 싸뷴. 와, 죽여주네.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우, 사이즈 봐. 오우, 겁내 크다.
꾸준히 하면 나온다. 굿. 대떡 출몰. 아유 좋다. 아유 잘생겼습니다.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고기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떡붕어가 나오는 수심층, 그리고 척수, 그 다음에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입질을 하는지, 지금 제가 밥을 풀로 던져서 목줄이랑 모든 것이 펴져 내려가면은 바닥이 안 찍힙니다. 근데 제가 살짝 들었다 놓으면은 그 경사면에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제 당겨지는 거죠. 그 시점에서 조금 기다려주면 딱 먹는 입질에 지금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대상어종이 떡붕어기 때문에 떡붕어 낚시에서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2마리 벌써 잡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물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뒤를 돌아보니까 제 슬리퍼가 물 위에 떠 있네요. 네, 물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어쨌든 뭐 수로 오름수위에 이 만나기 힘든 떡붕어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굉장히 지금 붕어 있는 데를 찾아서 잡는 낚시가 짜릿하고 재밌네요. 네. 토종붕어와 떡붕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 수로 같은 경우는 떡붕어들이 그 먹이 활동하는 수심층이 좀 그날 계절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토종붕어와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 대로 피면은 토종붕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척수를 딱 맞췄을 때 붕어가 활동하는 그 수심층을 찾아냈을 때 이렇게 떡붕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척수를 찾느라 조금 고생했는데, 확실히 그 붕어의 라이징이나 움직임을 보고 좀 그에 맞는 척수를 골랐더니 입질이 들어오네요. 네. 지금도 지금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붕어들이 이제 점점 오후 시간이 될수록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